그럼 아무 TV나 안 되나? 왜? 사람들 이목 끌려고 타이틀로 그렇게 넣는 거지. 정말 비추천하는 대노답 삼형제 정말 보기 싫고 지저분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되어 있는 집, 안 되어 있는 집 그냥 양분하는 추세가 오지 않을까. 코치님 촬영하면서 여러 집들 보니까 인테리어도 유행에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유행이 진짜 민감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디자인 계열에 있잖아요. 반복되는 그런 주기도 좀 있고, 특히 요즘 영상물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유행에 민감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관심도 늘어났다는 거겠죠? 관심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었던 그런 시기에 집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때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집에 대한 가치 같은 거, 집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졌죠, 아무래도. 그럼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유행했던 트렌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집에 대한 트렌드도 한번 정리해보고 2026년도에도 어떤 것들이 많이 관심을 받게 될지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 유행한 인테리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니멀리즘한 인테리어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당연히 좀 더 간결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들 많이 유행을 했었고, 또 약간 우드 색상들을 많이 가미해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들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색깔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색깔도 훨씬 더 단조로운 색깔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좀 더 깔끔한 화이트 바탕의 베이스, 살짝 뭐 미색 같은 컬러들, 우드색을 쓰더라도 좀 톤 다운된 우드색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고, 예전처럼 좀 강렬한 뭔가 포인트가 되는 컬러 요즘은 좀 많이 쓰진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드네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방 같은 경우에 설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설계들이 많죠. 모던한 스타일을 하면서도 주방의 수납을 좀 극대화하는 거예요. 기존에 기역자, 일자, 디귿자 이런 주방 수납으로는 이 주방에 모든 것들 담지를 못해요. 가전도 훨씬 더 많아지기도 했고, 냉장고라든가 식기세척기, 오븐렌지, 커피 머신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 같은 것들,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주방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현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들 보면은 현관에 팬트리 같은 것들이 무조건 있다고. 그 다음에 주방 팬트리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지금 현관 주방에 다 팬트리가 있는데, 이거 없으면 이 짐들 다 어떻게 예전엔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자인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타일 같은 경우에 타일이 훨씬 더 대형화되고 커졌어요. 예전에 300에 300, 3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거의 기본적으로 600, 600각들을 사용하고 있고, 600에 1200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자체가 훨씬 더 커진, 줄눈이 좀 적게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훨씬 더 좋은 이런 타일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바닥 마루 같은 경우에도 정통적인 마루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보다는 요즘은 사각마루, 이렇게 타일 같은 느낌이 나는 큰 마루들을 바닥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요? 보통 거실에, 침실에 방 중앙에 하나 달리는 그런 직부등 형태로 예전에 많이 사용했다면은, 요즘 인테리어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조도만큼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운라이트 매입 조명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쓰죠. 그럼 요즘 마감재는 어떤 것들 많이 사용하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벽지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은 필름이 정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필름들 기술이 훨씬 좋아지기도 했고, 수입 필름들, 일부 필름들은 정말 무늬목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필름 사용은 점점 아마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앞으로도 유행할까요? 아무래도 미니멀한 스타일이나 이런 좀 밝고 화사한 간결한 디자인은 계속 아마 유행하고 어떤 대세로 자리 잡긴 하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좀 새로운 디자인들이 계속 혼용되고 나올 가능성이 많죠. 특히 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는 좀 더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보면은 간살 디자인 많이 쓰죠. 이런 간살 디자인도 이런 젠 스타일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채도가 낮은 디자인들,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들을 요즘은 또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오렌지 블러
블럭은 IoT 시공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홈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스마트홈 당연히 대세로 이제 자리 잡죠. 2026년이 되면은 점점 더 자동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가전 한번 봐봐요. 전부 와이파이 가능한 모델이잖아요. 이 가전도 벌써 이미 대세로 한쪽으로 기울어졌듯이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사용되는 조명이라든가 뭐 커튼이라든가 뭐 실링팬이라든가 같이 IoT로 묶여가지고 가전하고 딱 만들어지면 풀 IoT가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IoT 기기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저렴해지고 보편화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IoT를 교육도 직접 많이 시키고 있는데 훨씬 더 이 IoT는 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더 깊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 그냥 단색의 조명을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IoT를 하면요, CCT 조명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조명 색상, 밝기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CCT 조명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또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별로 크게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조명하고 같이 IoT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유용할 거고, 오렌지블록 같은 경우에는 IoT 제어함을 집집마다 별도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원할 때 AS나 내구성, 뭐 유지관리 이런 거 쉽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IoT가 되어 있는 집, IoT 안 되어 있는 집 그냥 양분하는 그런 추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IoT 시공해놓고 괜히 귀찮은 일만 많아져가지고 안 쓴다는 사람 많던데. 글쎄요. 나는 집에서도 지금 사무실에도 이렇게 IoT를 해놓고 조명 같은 거 내가 원할 때마다 분위기나 색깔, 조도 같은 거를 마음대로 그때그때 조절해서 쓰기도 하고요. 밖에 외출했을 때 우리 집에 뭐 조명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에어컨, 보일러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미리 켜놓거나 다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일부 제품들이 뭐 호환도 잘 안 되고 연결도 끊어지고 해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카라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제품은 안정성도 훨씬 더 높고 망가지거나 이게 뭐 문제되는 경우를 거의 지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으로 이걸 쓰고 있으니까 혹시 IoT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카라 제품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오렌지블록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완벽하게 다 구현해 드릴게요. 그럼 코치님이 보시기에 제어함 딱 설치했어. 그럼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IoT 제어함에 있는 이 기기들은 어플 안에서 이 기기에 뭐 배터리가 없다, 문제가 있다, 통신을 잃었다, 전부 다 이게 다 감지돼서 다 뜹니다. 그러니까 어플로 확인하고, 만약에 뭐 하나의 기기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만 교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한쪽으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고, 뭐 문제 있게끔 생각되는 뭐 연도 2년, 3년 이런 건 없어요. 근데 IoT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키를 통해서 하면 돼요. 한국인테리어연구개발협회라고 전국에 있는 인테리어 우리 하시는 분들이 자재도 공동 구매도 하고 IoT 관련된 기술이나 아카데미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렌지블록 얘기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해주나요? 오렌지블록으로 찾아오시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우선 대우 해드리죠. 그럼 코치님이 보시기에 이건 진짜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비추천한다 하는 인테리어 있을까요? 정말 비추천하는 대노답 삼형제,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몰딩 걸레바지 문틀 옆에 있는 문선, 이건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저희가 시공하는 대부분 99%가 아마 몰딩 걸레바지 없는 시공을 거실 주방만큼이라도 꼭 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먼지도 정말 많이 쌓이고 시공되는 타카핀이라든가 본드 자국 같은 거 정말 보기 싫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치님 많은 영상에서 뭐 무몰딩 하지 마라 뭐 이런 영상 많더라고요. 그건 사람들 이목 끌려고 그냥 타이틀로 그렇게 넣는 거지,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 집에 공사하면서 몰딩 걸레바지 그냥 설치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걸레바지 한번 시공해놓고 몇 년만 지나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요? 도배지가 거기 말려가지고 다 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나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제 방에 전부 몰딩 걸레바지 없이 도배로 마감해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게 사용하고 있는걸요. 근데 실리콘
마감하면 막 노랗게 변한다는데요? 누가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예전에는 그렇게 변색되는 실리콘 사용하긴 했어요. 이 투명 실리콘이나 반투명 실리콘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지. 요즘 몰딩 걸레바지 없이 그렇게 깔끔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리콘을 쓴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은 실리콘을 다 칼라 실리콘을 써요. 라덱스 같은 실리콘은 10몇 가지 색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마감 자재에 다 맞춰가지고 톤앤매너 맞출 수 있는 칼라 색상들이 있고, 이 실리콘 자체가 그렇게 쉽게 색상이 변하지 않아요. 내구성이나 오염성에도 되게 강하고 욕실 같은데 항균 처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 변색되거나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것 때문에 떼끼고 이런 것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실리콘이 영원한 그런 자재가 아니잖아요. 벽지도 그렇고 실리콘도 그렇고 5년 10년 막 그렇게 쓸 수 있는 자재는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한 번쯤 다시 시공하고 바꿔줘야 되는 그런 자재인 거죠.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보통 1,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차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실리콘 몇 년 지나가지고 변색되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못한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주방에도 2026년에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 트렌드로 아일랜드 주방 사용하는 적극적인 주방 설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제일 불편한지가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 두 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덕션이에요. 인덕션 그 테두리에 틈새가 있어요. 이 옆에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끼어가지고 신경도 참 많이 쓰이고 엄청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덕션 상판을 상판하고 플랫하게 만드는 이런 시공을 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유지 관리가 쉽고, 나도 이걸 사용해 보니까 진짜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후드죠. 위에서 내려오는 후드는 내 시선을 많이 막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대신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후드를 쓰거나 후드하고 인덕션이 일체형으로 나오는 걸 쓰면은 가격이 정말 사악하잖아요. 또 얘가 탄소 필터예요. 그 필터 교체 한번 해보면 정말 쉽지 않고 비용도 들어가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탄소 필터 후드를 한 1년 정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전문가인 내가 해봐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필터형 그런 후드를 이렇게 비싸게 시공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정형 매립 후드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바로 후드로 연결할 수가 있죠. 물론 천정 깊이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에어컨 시공 어때요? 기본적으로 다 하죠. 천정 시스템 에어컨. 천정 깊이가 안 나오면은 천정 단내림을 해서 아주 쉽게 시공을 해요. 매립형 후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2026년도에 주방에 이 플랫한 인덕션이나 천정 매립형 후드는 대세로 아마 자리를 잡을 겁니다. 경마감재로 필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필름이 대부분 사용될까요? 필름은 아마 계속 많이 사용되긴 할 거예요. 대체되는 게 있죠. 도배지예요. 요즘 심상치 않게 보여지는 게 이 도배지의 질감과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디아망이나 디아망 포티스 같은 자재인데, 이 자재 자체가 훨씬 두꺼워져서 표면 질감이 좋아지기도 했고, 또 내구성이 좋아져 가지고 일반 실크지에 비해서 오염이 되거나 찢기거나 훼손되는 게 적어요. 그래서 도장 같은 느낌으로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배지가 필름과 같이 훨씬 더 사용 빈도수가 아마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도배지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배지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비싸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디아망 포티스나 디아망 같은 거 쓰면서 2배, 3배라 그래서 뭐 100만 원 더 든다고 해도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죠.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코치님, 가구는요? 가구도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맞춤 가구라고 하는 것들, 어떤 공간 안에 가구가 들어가면은 예전에 브랜드 가구가 많이 사용되어질 때는 모듈화된 가구를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전부 다 마감재로 채우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커스텀 가구가 완전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버리는 공간이 없이 시공을 하는 거죠.
있죠. 붙박이자기든 싱크든 그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훨씬 더 간결하고 미니멀한 시공도 되고요. 이 공간의 활용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브랜드 가구들도 이제는 전부 커스텀으로 무조건 다 넘어오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넘어오고 있다. 저희 맞춤 가구 그거 올렸는데 이거 아무 집이나 안 된다 뭐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왜? 나는 한 번도 맞춤 가구가 안 되는 집을 본 적은 없어요. 브랜드 가구, 모듈 가구를 쓰는 경우에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일부 이제 자재 가구 중에서도 커스텀하는 그런 가구를 못 만드는 분들도 가끔 계시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걸요.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할 때 어떤 디테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미니멀한 스타일을 만든다. 그러면 직선적이고 좀 더 간결하고 돌출된 게 없는 스타일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야 또 시각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없고 좀 더 넓어 보이는 공간감에 대한 느낌도 있어요. 아까 내가 노답 삼형제라고 얘기했던 몰딩이나 걸레바지, 문선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도 디테일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고, TV를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의 10에서 15cm 정도 얘가 TV 앞면이 튀어나오고 뒤에 브라켓이 이게 노출이 되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게 청소하기도 힘들고 되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TV를 새로 사시는 분들은 완전 매립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써보시면 이게 왜 좋은지 알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인터넷 공유기라든가 온갖 잡동사니들 있죠. 그거 TV 뒤에다가 다 매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니멀 스타일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나중에 TV 더 큰 거 쓰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그냥 반 매립해서 브라켓만 매립하고 TV는 더 크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천정 같은 경우에 요즘은 천고가 정말 높은 집들이 아니면 대부분 천정은 플랫한 스타일 디자인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으로 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닥재라든가 타일이라든가 벽에나 바닥에 치는 마감재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스타일, 600에 1200, 뭐 900에 900, 1000에 1000 정말 이런 사이즈 큰 거, 박판 타일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미니멀한 스타일을 만드는데 중요한 좀 디자인 요소지 않나. 바닥에 600, 600짜리 그 타일처럼 생긴 마루 하는 시공이 많아졌다 하셨잖아요. 그게 쭉쭉 벌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큰 마루를 사용하게 되면 바닥 평활도에 얘가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루라는 거는 본드로 바닥에 밀착해서 붙이다 보니까 들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바닥에 요철이 많고 바닥 평활도가 안 좋은 집들은 평활도를 좀 맞추는 미장 작업을 통해서 얘를 하는 게 원래는 좋긴 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영상을 보실 분들이나 인테리어 예정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해주고 싶다.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뭐뭐 하지 마라, 뭐 하면 망한다, 컨텐츠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워드들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보들을 본인이 잘 판단을 일단은 해야 돼요.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 경험치가 정말 많은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런 정보들도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걸 먼저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예쁘게 보이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기초적인 공사예요. 단열, 곰팡이, 누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고, 단순히 그게 안 생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적은 에너지로 우리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법에 맞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안목, 그런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집을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코치 찾아오세요. 오렌지 블록으로 딱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거 인테리어 전문의
그분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건설 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요하겠죠.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거 인테리어를 정말 연도별로 많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은 한 달에 올라오는 개수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사 과정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설계했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여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업체라면 정말 믿고 의뢰하고 상담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10년 이상 모든 자료가 전부 다 계약서부터 설계 자료까지 현장 사진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세요.